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동 정부, 그리고 주가와 기후 지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야기는 사전에 여러 가지 저 영상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실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이야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시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중점을 두고 더불어서 미국의 문화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좀 가미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그 가장 제 귀에 크게 들어온 게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복귀할 것이다. 이제 앞뒤 다 다르고 이것만 들으면은 미국은 19세기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마가 make again 아메리카 make 아메리카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그렇게 큰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 대신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기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특징은 변동성, 변칙성, 불확실성. 아무도 모른다. 일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오른쪽 사진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취임 행사에서 나와서 연설하면서 취한 제스처인데 이걸 가지고 하일 히틀러 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미국도 한국도 미디어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이 행사에 나와서 굉장히 들떠 있었고 아, 한 나라에서 저렇게 권력과 자본이 결탁할 수도 있구나. 결탁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우리의 사고관,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보다 대통령제가 더 강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미국 전체에 대입하고 그걸 더불어서 주변 국가를 괴롭히고 더불어서 세계 경제를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이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이 근본은 사실은 경제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의 책에서 읽어서 얻은 제 생각이고요. 그 경제 양극화가 결국은 정치 양극화를 가져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20세기 말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세기 말에 자동차 쪽으로 보자면 일본한테 밀리면서 20세기 초에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점차 미국 참처럼 점차 몰락의 길을 길었고 걸었고 지금 그것이 결국은 미국인들한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우리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지금의 트럼프 같은 파시즘적인 그런 성격의 지도자를 택한 겁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하나 주자는 것은 총교수의 저자 제레드 다이먼드가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설파를 한 바가 있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결과다. 이게 일부 학자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뭐 실제 그들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비해서 100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주식시장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전문가들은 그러죠. 미인 선발대회라고. 우리가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 뭐라고 뽑지만 실제 진에 모든 중점을 두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진에 투자합니다. 테슬라에 투자합니다. 그 테슬라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슬라 주가 끌어오르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애널리스트, 유튜버, 테슬라 할 것 없이요.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경제성, 수익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기후재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은 오늘 지금 1월 24일인데요. 1조 3천억 달러. 주식 주가는 12달러인가 정도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로 따졌을 때 브랜드 파이낸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에 430억 달러, 이건 작년에 583억 달러에서 26%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그 참고할 제목은 자동차 분야 브랜드에서 글로벌 랭킹 1위는 여전히 토요타입니다. 2위가 메르세데스 벤츠고요. 3위가 현대그룹입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다른 글로벌 메이저 양산 업체들에 비해서 안정된 행보를 보였고 수익성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BMW, 포르쉐, 폭스바겐. 폭스바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다. 혼다는 이륜차가 1,500만 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포드, 미국 회사입니다. 아우디, 페라리, BYD, 중국 회사가 10위 밖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쉐보레, 기아도 있습니다. 볼보, 닛산, 렉서스, 르노, 지프, 스바루. 이제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인데 이런 브랜드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자동차 업계 지금 상위로 보면 토요타는 브랜드 가치가 650달러로 평가가 됐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530억 달러. 현대차는 3인데 지금 액수는 발표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지목할 것은 트럼프의 정책인데요. 에너지 정책의 후퇴가 가장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더불어서 전기차 정책도 여러 가지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컨센서스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이게 이제 폭군의 전형이죠. 또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업 제거를 약속했지만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힘은 넘어갔습니다. 이 세계의 패권의 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 다 시장을 따라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지금은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패권이 중국이 앞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은 그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비싸서 인플레이션 주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경제학자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나온 얘기고요. 또 AI로 인해서 전력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전력수의 증가에 대비한다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또 나쁜 행동,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 협정에 탈퇴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보호무역지를 부과해서 이번 나프타라고 옛날에 했던 인근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전문 경제학자들한테 뭐 많은 그 책을 읽고 질문하기도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관세 부과가 선언돼서 어쨌든 이 멕시코에 있는 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 내에서 그걸 가지고 생산할 때 미국의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또 소비 경제가 후퇴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려운 논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하고 소비 감소 악순환이 오래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결국 그로 인해서 다른 대륙도 아니고 북미 대륙에서까지도 고립 정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그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 미국의 선거 패후의 그 폭돈을 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미국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결과까지 어떻게 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해 보이고 또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파나마는 원래 그 미국이 운행했다가 또 파나마가 다시 되찾아 1999년에 파나마 운하 운행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거기를 중국배가 지나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신들이 운항권을 갖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남북 국경에 대해서 불법 비밀을 방치한다. 이건 굉장히 미국에서는 표와 관계된 것이 중국만큼이나 표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운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대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자꾸 비판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06년에 The Secret Master Plan,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2024년에 로봇과 AI로 바꿨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오바마도 지지했었고 바이든도 지지했었는데 이번엔 트럼프로 바꿨습니다. 이게 결국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의 서로의 이익 공동체. 트럼프는 이 일론 머스크의 힘을 통해서 셀럽의 힘을 통해서 대선에 이길 필요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그의 꿈 로봇과 AI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로봇 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가 정부 효율부에 들어가서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 2억 7,7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테슬라하고 분명히 트럼프하고 이해가 상충된데도 불구하고 둘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결과를 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맨 앞에서 그 이야기를 또 돌아간다면 지금 테슬라의 전 세계 평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구매 고려도가 21%에서 15% 떨어졌고 추천 가능성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만약에 IRA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기조가 되고 이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된다면 과연 테슬라만이 혼자 일취월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AI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그 반대 의견을 펴였죠. 소프트뱅크 돈이 없다. 그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5천억 달러를 우리 돈은 700조나 든답니다. 이것을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등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미국 내 AI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가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당장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불거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그 충돌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계속 성장할 것인가? 테슬라는 2024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가 약 2만 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배경은 그가 생산 공장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을 찾고 있고 더불어서 GM하고 포드가 포트폴리오를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면서 그걸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떨어졌고요.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빠른 속도 성장하면서 테슬라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나 둘씩 어떤 모델들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했던 거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012년에 출시한 모델 S부터 최근에 모델 체인지를 했다고 하는 모델 3Y가 사실은 소비자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다 올드한 모델이죠.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새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율주행을 무기로 좀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은 미국에서는 먹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상황을 알고 그들의 방향성을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해서 정부 효율부의 장관으로 책임자로 임명을 받기에 이르는 겁니다. 어쨌든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는 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내놓기 시작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또 트럼프하고 어떻게 조율을 잘 할 것인가? 과연 정말로 자율주행이 그의 말대로 인공지능을 통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인가? 거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포럼을 통해서 들은 얘기 전달했었는데 인공지능 학자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율주행의 실행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엔지니어 그룹이 인공지능을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맞을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그냥 주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짚어봐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